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 관한 세부 지침을 승인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출범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 탄소 시장, 즉 VCM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먼저 자발적 탄소 시장이란 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여러 각도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기후가 위기다라는 인식을 예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은 1.5도에 대한 상승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1.8도, 9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아주 위험한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후대들한테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나라가 책임져야 될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전체 우리가 그동안 배출해온 7억 2천만 톤 중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거는 약 4억 2천만 톤이에요. 이거를 2030년까지 줄여야 됩니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죠. 이제 그럼 국가는 이걸 어떻게 규제할까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VCM하고 반대되는 CCM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ETS 거래제를 통해서 규제를 합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게 되냐면 100이라는 총량을 딱 쥐어줘요. 그 100이라는 총량을 쥐어진 기업이 한 700개 돼요. 그 100이라는 쓰레기 봉투를 주고 90은 공짜로 줄게요. 10은 유상으로 내셔야 돼요. 봉투값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A라는 기업은 이 100이라는 기준에서 내가 이걸 잘 지켜서 유상할당의 10% 그리고 무상할당 90%인데 내가 90만 배출한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내도 되죠. 네. 그죠? 그럼 어떤 기업은 나는 100이라는 총량을 받았는데 120을 배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에 대한 대한 과태료를 내야 되죠. 네. 그리고 어떤 기업은 열심히 해서 C라는 기업은 내가 100을 받았는데 70을 배출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30이 남죠. 내 배출권이 남잖아요. 네. 그분이 이걸 던져요. 시장에. 그리고 아까 넘게 배출한 기업은 어떻게 되죠? 얘를 사요. 네. 이게 거래제예요. 이게 이제 규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2030년까지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이런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이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폭등하게 되거나 탄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물론 가격이 오른다거나 이런 사회적 충격을 적절하게 이렇게 줘야 되는데 너무 팍 주면은 힘들어지죠. 규제 시장이라는 CCM이라는 그런 카본 마켓보다는 이건 돌아가지만 하나 더 하자. VCM, 베넨토리 카본 마켓이라는 이런 그 마켓을 하나 더 주자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나라는 9월 달에 이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자발적 탄소 시장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개념이. 자, 호텔이나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굴뚝에서 CO2를 배출하진 않죠. 네네. 예. 굴뚝에서는요. 예. 네. 그렇게는 하진 않죠. 네. 그리고 게임 회사를 보면 CO2 배출할까요? 사실적으로는 할 텐데. 그렇죠. 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간접 배출이라고 얘기해요.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규제를 안 받잖아요. 그죠? 직접 배출원이라고 하는데 산업군에서 직접 굴뚝으로 배출한 CO2는 이렇게 규제를 받는데 그 외의 시장, 자발적 탄소 시장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ESG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런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기후 공시를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탄소를 감축 활동을 하였는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상장사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또 압박을 또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감축을 해야 될까요? 본인이 게임 회사의 대표시라면 막 정부에서 압박을 해요. 탄소 좀 줄여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러면 뭐 전력을 아끼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산업적으로 게임 회사에서도 일을 하려면 사실 일정량을 써야 되는 전기가 있을 테고요. 네.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막 캠페인도 해요. 나무 심자. 그리고
뭐 쓰레기 줍자, 뭐 그리고 뭐 우리 페트병 그만 쓰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오자 하는데 뭐랄까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네. 예, 시간도 그리고- 오래 걸리고요. 그 본질은 아닌 거죠. 네, 마케팅이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량적으로 탄소를 감축하지를 않은 거죠. 음.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기술적인 것을 사용을 해서 네. 정량적으로 감축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시거나, 아, 우리는 IT 기업이 그런데 그럼 잘 모르는데, 아, 그러면 마켓에서 사야지. 그게 자발적 탄소시장입니다. 네. 예, 그러면 마켓에서 살려면 자발적 탄소시장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네. 기술이 들어가서 그럼 어떤 기술이냐? 이걸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고퀄리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법론, 과학적 기반, 이걸 딱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한다냐면 추적 가능하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레포팅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MRV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활동을 정말 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놓는데 어떤 걸로 기술로 축적을 시켜놓느냐, 블록체인을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하게 되면 이건 지울 수도 없어요. 네. 이중 계산도 안 돼요. 판거 또 팔 수도 없어요. 이중 판매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우카본과 기후재단이 지금 세우는 플랫폼이 말씀드린 자발적 탄소 시장을 기반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랫폼에 기후테크 기술을 올려놓고 이 기술의 과학적 임무를 증명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걸 증명하고 MRV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A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 CO2를 줄일 거야 하면 더 뭐가 필요할까요? 방법론 기술이 있어요. 아, 그다음에 MRV 체계 됐어요. 플랫폼이 필요하죠. 플랫폼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참여자? 그렇죠. 참여자 중요해요. 참여자 중에서도 여기 말하면 개인, 개인이 들어갈 수 있다. 그동안 개인이 못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냥 법인과 그 아까 말씀드린 규제 탄소 중에서 기업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네. 개인 참여를 가능하게끔 시장을 만들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작년 9월에.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개인. 네. 그- 근데 이 개인이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머니. 머니. 네. 그렇죠. 이제 탄소 예. 배출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투자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여기에 투자하고 하는 게 기후 환경, 그러니까 기후 위기 대응에도 동참을 하게 되는 거라고 들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공기 중에 CO2를 잘 포집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을 딱 올렸는데 돈이 없어요. 이 기업이. 벤처 기업이,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그럼 목표를 정합니다. 나 10톤을 이거 줄일 거야 라고 보내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딱 써놓습니다. 플랫폼에. 그럼 이제 개인이 접근합니다. A나는 나 주머니에 $100밖에 없는데 $100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은 어떤 기대를 갖느냐, 이 $100를 투자를 해서 이 방법론이 살아나서 적용이 되게 되면 이제 카본 크레딧, 탄소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아까 뭐 인증증을 거쳐가지고. 그거 누구한테 팔까요? 기업. 그렇죠. 음. 역시 네. 기업한테 팝니다. 근데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개인은 투자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고, 네. 투자 이익을 실현하게 되고, 음. 우리의 공동 목표인 기후 테크를 적용한 기후 기술로 인해서 CO2는 줄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이 탄소를 감축하는 데 그 돈이 쓰이고 Yes. 그리고 나는 그 탄소 크레딧을 팔면서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내가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면서 또 그렇죠. 동시에 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Yes. 이런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이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여기서 네. 용어가 잠시 궁금했던 게 탄소 배출권을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탄소 크레딧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CCM 시장, 규제 시장에서는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쓰레기 봉투에 대한 그걸 사고 파는 그런 거래제를 탄소 배출권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했고요. 네. 이제 크레딧이라는 것을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시키게 말씀드리면
탄소 상쇄 크레딧입니다. 반드시 상쇄라는 게 붙어야 돼요. 네. A와 B를 비교해서 반드시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감소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규제 시장에서는 내가 조업을 안 하면 그만이잖아. 네. 그죠? 아니면 에너지를 바꾸거나 네. 석유를 떼다가 갑자기 수소로 바꿨어. 그잖아요. 네. 그런 성격이고 여기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반드시 내가 상쇄시켰다는, 감축시켰다는, 제거했다는, 그리고 얘가 제거를 했는데 다시 CO2가 밖으로 안 튀어나온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방문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탄소 배출권은 배출하는 것에 그쵸. 대한 예, 그- 권리를 유상할당으로 나누는, 유무상할당으로 나누는 거고, 탄소 크레딧은 이제 감축시키는. 그쵸. 네, 상쇄, 부분들. 감축, 제거 뭐 이런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저희들 용어는 상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군요. 네. 기술을 통해서 내가 하루에 1톤을 흡수해서 가뒀다. 이런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쇄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네. 증명한 맞습니다. 기술 또한 가지고 계실 Yes. 거잖아요. 예, 네. 그걸 합법적인 공간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거기에 우리 개인들이 참여해서 투자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로우 카본뿐만 아닌 다른 많은 이제 기후 테크 기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또 자기 기술을 설명하고 거기에 또 다른 또 개인 투자들이 기관 투자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투자가 이제 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서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될 때 네. 활성화될수록 지구의 CO2는 줄어든다.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이 플랫폼이 운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뭐 블록체인이나 뭐 MRV 이런 기술들을 기반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공기 중 탄소 포집 장치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이 안에 이제 흡수 촉매가 들어가 있고 이제 아리백을 사용해서 태양광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흡수를 합니다. 공기 중에. 그럼 이 흡수된 CO2가 이 촉매에 꽉 잡혀요. 그리고 배출할 때는 CO2가 없고, 그죠? 그리고 이 촉매가 다 흡수가 딱 완료되면은 얘를 인공자갈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동글동글하게 강도가 높은 자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할 때 묻어버립니다. 그 안에 그럼 탄소가 들어있는 네네네. 한 가지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걸 MRV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 기기에 센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기반의 센서가 이 중앙 서버에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가 플랫폼에서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A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갈 때 공기가 420ppm이었는데 CO2가 나갈 때는 빵이네요. 이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기기의 상태, 에너지를 얼마 쓰고 있고, REB가 상황은 어떻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되는지 작동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영상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위치 정보, 위도와 경도 다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시행하는 사업자가 누구냐? 사업자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누가 참여했냐?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 나온 카본 크레딧은 얼마 유통이 되고 있냐?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검증했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게 재단에서 판단합니다. 기후재단에서. 네.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갔냐? 블록체인으로 서버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네. 이거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이건 하게 되면. 네. 네. 그 블록체인이 좋은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를 NFT라는 형식으로 증명서를 드리는 거예요. 크레딧을. 그럼 정확하게 누구한테 판매가 되는지 다 이력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이게 어디에 간다고 그랬죠? 기후공시를 해야만 하고 ESG를 해야만 하는 기업이 삽니다. 네. 사고 또 시장에 내놓거나 이러면 뭐 이상해지잖아요. 시장이 흐려지거나 이걸 소각해야 됩니다. 기업은. 그러면 탄소를 쓰는 만큼 그걸 소각을 하겠네요. 네, 그걸 이제 공시를 하는 거죠. 나 이렇게 네. 샀어. 10톤을 샀어요. 이거 소각했어요. 라고 공지를 하죠. 근데 그 소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블록체인 기술이 돌아가게 되면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할 수가 없다. 기업에서 한번 구매해서 또 재구매 딴 데 팔거나 네. 그 뭐 소각도 안 시키고 그냥 가지고 있거나 왜냐면 소각을 시켜야지 또 사야 되잖아요. 네.
초과시켜야 또 사야지 여기서 또 새로운 기술 적용해서 탄소를 흡수함으로써 우리가 목적하는 기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소각을 해야 기업도 이제 탄소 네. 배출을 줄여 나갈 수 네. 있는 거고. 나 열심히 했어. 인정해줘. 우리 기업은 친환경 기업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자발적 탄소 시장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해주신 뭐 MRV 시스템 같은 기술적으로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과정들이 무수히 쌓이셨을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셨죠?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이제 방법론 구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방법론이라는 것은 기술을 적용했을 적에 이게 타당하냐. 처음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이제 활동 중에 이제 포집 활동보다 이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더 쓰면 안 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네. 다 추적해야 되고. 이 방법론이라는 게 딱 오픈해 놓으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공격을 해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수식이 틀렸고, 어떻게 틀렸고, 이건 계산이 잘못됐고, 막. 그리고 이거 이 데이터 속이면 어떡합니까? 플랫폼 팀이 생겨서 블록체인 기반을 하고, 다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 그래서 NFT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팀이 또 생겨서 그걸 또 부가적으로 했고, 온라인에 담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로젝트성이 되게 많아요. A, B, C 다른 지역이 가서 달라지거든요. 그럼 거기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설계도 해야 되고 그 상에 맞게끔. 네. 엔지니어링 팀이 또 기계적이나 전자적인 부분을 다 붙여갖고 이런 기기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기기들이 잘 운영되게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제실에 뿅뿅뿅뿅 막 고장났다고 떠요. 그럼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때 그냥 또 달려가면 안 돼요. 전기차 타고 가야 됩니다. 탄소 발자국이 남아요. 그럼 MRV 시스템이 외국에서도 같은 시스템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우치 기반 이 단말기를 통해서 무선으로 다 올라옵니다. 데이터가 세계 어디를 가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예. 실제로 미국 법인을 두고 네. 계시잖아요. 데이터 다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네. 네. 이 VCM 시장, VCM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개인에게는 이 투자의 장이 열릴 것 같은데요. 이 탄소 크레딧이 어떤 내가 구매를 하면 계속 연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광 기계가 있잖아요. 그 태양광을 내가 구매를 하면 그 태양광에서 계속해서 전기를 만들어내 일회성이 아니라 내가 계속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물론 뭐 점차 줄어든다고 하는데 내가 탄소 크레딧을 구매를 했어요. 이 기계에서 나오는 탄소 크레딧을 구매를 했으면 그러면 내가 이거를 팔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 산 시점에 그냥 그 금액으로 그리고 그 탄소의 양으로 그대로 가져가다가 이제 팔 때 그 가치가 환산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것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탄소 채굴기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하루에 1톤을 포집할 수 있는 그 탄소 채굴기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를 우리랑 20년 기획을 합니다. 20년 기획을 하고 여기서 데이터가 나올 때쯤이면 재단에서 그 크레딧을 발급을 해줍니다. 앞으로 10년치를. 그걸 선구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가정하고 선순환이 되게끔 해야 자금이 이걸 10년까지 기다렸다가 죽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네. 다만 MRB를 통해서 10년 동안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건 보여주죠. 네.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10년치를 좀 싸게 내놓는 거예요. 이걸 기업한테 팝니다. 500불에 샀다가 800불에 파는 거죠. 네. 이분은 투자자죠. 네. 이분의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매일 1톤씩 탄소는 상쇄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 기간이 짧잖아요. 네. 그죠? 이걸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만들거든요. 주문 받으면은. 그래서 딱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시동을 걸고 MRV가 작동해서 딱 스타팅 되면
그 시점에 이거 살았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선구매 살 사람 계세요? A라는 기업님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미국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네. 다 여기 협약이 돼 있어요. 네. 이거 딱 던져 파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로우카본은 이 기계를 팔아서 좀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8대2로 나눠요. 80%는 투자자가 가져가고 20%는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가 1톤이면 거의 0.95톤에 CO2가 액화를 시켜서 팔 수가 있어요. 액화 탄산은 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기업의 이익을 보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로우카본 기술 기업도 좋고 투자자도 이익이고 그다음에 감축 의무를 부담을 지는 ESG 경영에는 기업은 이걸 회수를 하는 거죠. 그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요건 그 프로그램이고 네. 또 하나는 나는 돈이 많이 없어요. 나 10kg만 사고 싶어. 예, 그 10달러치 사고 싶어요. 10달러 샀어요. 네. 이거는 전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로우카본 직접 운영하는 기기에 배출권이 살아 있습니다. 네. 이걸 사주시면 10kg이든 100kg이든 내가 그 직접적인 감축을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갖고 있다가 네. 정부에서 뭐 강력한 정책에 의해서 어디 규제 막 할 거야 그러면 막 수요가 많겠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플랫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막 왔어요. 근데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어. 그죠? 그럼 좀 떨어지겠죠. 네. 이런 시장의 원리를 적용한 게 플랫폼이에요. 이 VCM 플랫폼은 방금 말씀해주신 다 그대로고 제가 질문드린 어떤 연속성을 가져가는 건 실질적으로 기계를 구매하는 셈이 되는 거고 이건 조금 다른 개념. 이것도 존재는 하지만 이건 다른 개념이고 이 플랫폼에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서 내 지갑에 전자지갑에 넣어놓는 거죠. 네, 그 지갑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지갑에 넣어 키핑해 놓는 거예요. NFT로.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 주식처럼 파는 거죠. 그럼 제가 갑자기 듣다 보니 궁금해졌는데 이 기계를 나눠서 구매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개인 혼자가 아니라 네. 그런 거를 이제 크라우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얘가 너무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막 넘어가요. 얘가 네, 10억도 넘어가요. 그러면은 1억이라는 기계를 막 쪼개요. NFT로. 그래서 이걸 한 구제당 10,000원을 만들어 봐요. 그럼 10,000원이라면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 몇 명이 들어가니 나오겠죠. 그걸 나눠서 투자하셔도 되는 거죠. 네. 나중에 플랫폼을 더 확장하셔서 네. 이 개념도 도입해 주시면 좋을 그쵸. 것 같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 기술력과 이제 신뢰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VCM 시장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투자 수단이기도 하면서 또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정의롭고 또 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장의 개념입니다. 개인과 기업과 인간들이 합동해서 이 기후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로카본과 기후재단이 주도하는 이 캡코투 플랫폼에 많이 방문하셔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